네, 안녕하세요. 홍대학 그린선입니다. 예, 오늘은 조형과 표현 중심 기초 디자인에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기초 디자인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다 예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왜? 입시가 오래되면서 예쁨의 기준을 많이 제시했고,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많은 소스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제는 못생긴 그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그 중에서 어떻게 하면은 실수하지 않고 예뻐 보일 수 있는, 못생겨 보이지 않는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지금서부터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주제를 먼저 하나를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요 세 개의 사물을 가지고 이제 이뻐 보일 수 있는 조형을 만들고 내 표현에 대한 중심을 하게 될 텐데, 못생겨 보이지 않을 조건은 뭐냐면요,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온다. 쉽게 맵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주목성을 가져가야 돼요. 이쁜 맵시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주목시켜야 돼요. 이 두 가지만 집중을 할게요. 실루엣, 맵시 이런 얘기를 할 때에는 디테일을 보지 않고 외곽선만 따고 난 다음에 이 요소들에 대한 인식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를 실루엣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려면 무슨 구성을 해야 되느냐? 면제 구성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맵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면제 구성에 대한 포인트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면제 구성의 화면에서 70% 이상을 차지를 했을 때 주목성이 강해진다라고 저는 하나의 조건을 한번 가져갈게요. 면제가 작아지게 되면은요, 분명히 선재나 이런 것들 가지고 뭔가 재밌게 할 수는 있을 텐데 안정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면제를 70% 정도로 화면을 채우라고 먼저 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세 개의 요소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면제의 구성이 달라질 수 있겠죠. 저는 여기서 단수와 복수라는 개념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새 한 마리를 쓴다, 크게 그려가지고 뭔가 연출을 하겠다, 그러면은 단수 개념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같은 요소들을 뭔가 겹겹이 쌓여서 조형을 만들어내겠다 라고 하면 복수의 개념으로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복수를 해도 되고 단수를 해도 돼요. 쉽게 얘기해서 새 한 마리를 크게 그려도 되고요, 이런 요소들을 뭔가 복격히 쌓아가지고 구성의 요소를 만들어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상황이 돼야 되느냐, 제시물의 외형이 단순한 경우, 어떤 개념이죠? 이 지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런 육각형의 어떻게 보면 판때기일 수도 있어요. 단순하죠, 외형이. 이럴 때에는요, 어떻게 한다? 절대로 단수로 구성하면 안 돼요. 왜냐? 실루엣이 단순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제시물의 외형과 표면이 복잡한 경우, 아니면 구조가 재밌는 경우는요, 복수 구성을 하면 손해를 봐요. 왜요? 복잡한 것들을요, 복잡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뭔가 재밌는 요소는 만들 수가 있겠지만 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기준을 제가 정해 드렸습니다. 면 단계에 대한 구성을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누군가가 새를 가지고, 새는 어떡하죠? 막 지 맘대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이게 퍼덕거리면서. 그쵸? 다양한 포즈를 갖고 있는 생명체란 말이에요. 그쵸? 그럼 단수 구성을 한다라고 하면은요, 재밌는 뭐를 잡아내야 돼요? 시점과 구조를 잡아내야 됩니다.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단수로 그린단 말이에요. 새가 복잡하고 재밌게 나올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그렸어요. 화면에다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거 좋지 않은 거죠. 그러면 새를 이렇게 그리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새가 보세요, 날개를 펼쳐요. 그쵸? 꺾어요. 꼬리를 펼쳐요. 다리를 어떻게 할까요? 뻗어요. 그쵸?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날개를 펼치는 겁니다. 어떡하죠? 방향성 다 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새를 그릴 거면은 얘는 이미 실루엣이 단순한 물체가 됐기 때문에 복수로 가야 된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펼쳐가지고 뭔가 재밌는 모습을 만들었다? 이때 단수 개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복수 개념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조도 구조지만 시점의 변화를 어떻게 된다? 더 다이나믹하게 줘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이렇게 만약에 넓은 판때기 하나가 밑으로 꽂혔어요. 그럼 이 방향에서 뭔가 이 방향으로 계속 나열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재미가 없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쪽으로 가야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판때기는 길이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가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이렇게 해요?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는 방향을 살짝 꺾어서 어떻게 해요? 이런 느낌으로 가주는 거죠. 거기에다 그러면 요 조인트에다가 어떻게 한다? 요런 요소들 해줘서 어떻게 한다? 요런 재밌는 실루엣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이용해서? 시점과 구도를 이용해서. 정리를 해보면
요거 같은 요소가 나와야 된다. 아시겠죠? 면제 구성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면제만 가지고 하면은 재미가 없어요. 맵시와 하나의 포인트가 뭐였어요? 집중감이었단 말이에요. 그쵸? 맵시를 잘 만들어 놨으면 나한테 집중을 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내야 돼요. 그 요소가 점과 선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선제와 점제는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느냐? 점과 선의 방향은 어느 한 포인트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방향은 내가 집중하려고 하는 곳에 심플하게 꽂아줘라 라는 거고, 선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된다? 디테일하고 다양해야 한다. 그러면 이거는 선의 모습에 대한 것과 선의 위치에 관련된 것, 점의 위치에 관련된 것들인데, 그러면 어떠한 순서로 배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선과 점의 배치에 대한 순서는 통일, 변화, 균형이라고 외우세요. 이게 조형의 3대 원리거든요. 그 요소들에 대한 순서적인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은 이미지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 손의 심화 방향성, 나는 이쪽으로 통일을 줄 거야. 그쵸? 근데 어때요? 이쪽으로만 가니까 어때요? 너무 지루하죠? 그러니까 방향들을 재밌게 뭔가 변화를 주면서 뭔가 아주 다양한 힘의 글귀로 뭔가 힘에 대한 방향을 나눠놨어요. 근데 어때요? 너무 산만하다 보니까 어디에 시선이 간다? 여기에 시선이 간단 말이야. 그럼 안 돼. 얘는 가니시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균형을 잡아줘야 된다 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면은 주제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균형을 표현한다거나 이런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돼? 조금 더 균형감 있게 표현을 해야 되고, 그리고 다이나믹을 표현하시오, 움직임을 표현하시오 라고 했을 때에는 균형감보다는 조금 더 변화값을 더 올려가는 그런 밸런스 조절은 어떻게 해야 된다? 당연히 해야 된다. 여기서 또 하나 빼먹으면 안 되는 거, 위치예요. 집중이 될 수 있는 선의 시작점과 아니면 선의 배치점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새가 한 마리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주목을 시켜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선재들을 마구마구 얼굴에다가 갖다 꼽아놨어요. 시작점이 여기였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해요? 얼굴을 다 가리겠어요? 안 가리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시하는 뭔가 선의 시작점은 어디냐면요, 후광입니다. 후광. 후광이라는 건 여기 백라이트죠. 그쵸? 백라이트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백라이트. 이해되시나요? 후광. 그러면은 요 정도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그림들, 요 요소들 충분히 담고 있는 그림 2장 소개해드리면서 실전에 어떻게 응용되는지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이 첫 번째 그림부터 잠깐 얘기를 해요. 이거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죠.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새가 복수로 들어가도 돼요. 왜? 이렇게 온전하게 이런 이쁜 실루엣들, 단순한 실루엣들. 근데 뭘 신경 쓰라고 그랬어요? 복수를 신경 쓸 때는 시점. 바라보고 저는 근데 이 시점하고 연결을 해보면 새는 분명히 눈이 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마주본다, 바라본다 이런 내용들도 충분히 이야기까지도 만들어낼 수가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면제 구성 실루엣 잡아냈죠? 그렇죠? 그리고 복수 개념 시점과 구조 이용하면서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후선, 백라이트라고 얘기했죠? 여기서 얘네들을 살릴 수 있는 내용 안에서 누구 본다라고 하면 여기 점을 중심으로 해서 화산처럼 무언가가 이렇게 뽀사지고 있는 현재들을 내용을 전달을 했죠. 그러면서 시선을 어떻게 모아요? 이렇게 모아주고 있단 말이에요. 안 모일 수가 없어요, 시선이. 통일, 변화, 균형. 잘 맞춰가면서 이 그림은 완벽한 그림이 됐죠. 그리고 두 번째 그림 한번으로 넘어갈까요? 이번에는 단순해요. 아주 크게 화면을 뭔가 종횡무진하면서 기본적으로 화면에 임팩트를 가져가고 있어요. 누가? 이 새 한 마리가. 그리고 얘를 내려다보고 있어요. 새 새끼죠. 그쵸? 아기 새. 죄송합니다. 새 새끼.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친구는 어떻게 했나요? 둥지 같은 요소가 있죠. 시작점이 어디예요? 이 친구의 백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뻗어지고 있죠. 그쵸? 공통된 뭔가 공간을 잡아냈고요. 그 다음에 통일감을 줬고, 변화값은 분명히 이쪽으로 갖다 내려오기도 하고 뻗어지기도 하고 근경이기도 하고 원경이기도 하고 요소들에 대한 것들이 잠겨져 있기도 하고 열려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균형감을 맞춰가다 보니까 이 그림은 어떡하죠? 집중감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와 같은 포인트를 이쪽으로 옮겼다? 절대로 이런 느낌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얘를 만약에 여기서 포인트를 주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포인트를 냈다? 절대 이렇게 자연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두 장의 그림들을 보게 되면은 저 그림 잘했다 해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림을 바라보고 그 그림들이 뭔가 뇌리에 박히고 그런 부분들이 뭔가 다시 시험장에 가서 응용이 되려면요, 분석이 필요해요. 이 그림은 어떠한 요소를 담고 있어서 이렇게 이뻐 보이고 이렇게 멋있고 집중감이 생기는구나.
제일 공통적인 요소 두 가지를 알려드린 거예요. 그 공통점 두 가지가 뭐냐면 집중감이 있고 그 다음에 사물의 메인 실루엣들이 맵시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린 것은 이 두 가지를 아주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론적인 것들을 하나 소개시켜 드린 거예요. 이거 말고도 이 두 가지를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방법들은 원리만 맞춰놓고 나면은요, 응용이 너무나 다양하게 될 수 있어요. 아마도 제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요, 인스타나 아니면은 핀터레스트 아니면은 기초 디자인의 모음집 같은 것들을 보면은요, 요 요소를 담고 있는 그림이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60% 이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채택하고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느낌을 받는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사용한다는 것은 맛있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 요소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억하시고 꼭 본인 그림에 사용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